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12일 만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조계종은 국무총리실 산하 종교평화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불자인 오영훈 전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양용만 BTN 불교TV 제주지사장과 박두아 BTN 제주운영위원도 당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양사 천지남 만주 정관스님과 마하연 사찰음식 문화원 원장 우관스님이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사찰음식의 전승과 보존, 대중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프랑스 낭트의 조리 전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사찰음식을 시연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님들이 보양을 위해 먹는 미역죽과 가지찜 등을 실습했습니다. 대행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를 짚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동서양 석학스님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불꽃에서 연꽃을 피우며 소신공양한 충담당 원상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다래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유지를 되새기며 중생교화에 매진하겠다고 서원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12일 만인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통합을 이끌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11일째인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 앞에서 한 총리를 맞이하며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당면한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불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는 예로부터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고 국민 단합의 구심점이 되어온 만큼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한 총리는 불교계의 화합과 통합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 총리에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큰 과제로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 관련 세부 과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 또 우리 불교가 그 몫을 나름대로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다종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 종교도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한 총리는 국정 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회 통합에 필요한 지혜와 고견을 구하겠다며 불교계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회적인 이런 통합과 갈등 또 정치권에 있어서의 협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노력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님의 좀 많은 지도가 좀 있으시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차담에서 조계종은 공무원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장치인 국무총리실 산하 종교평화위원회 설치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명 미남불로 불리는 청와대 불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놨듯이 청와대 불상 역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예경의 대상으로 보호와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청와대 불상 보호와 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방에는 윤창열 국무 1차장, 김진남 교육문화여성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제주에서는 53.1%의 투표율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20년 만에 민주당 지사 탄생을 알린 오영훈 당선인부터 양용만 도의원 당선인 등 제주 지역 불자들을 김건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며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오영훈 당선인을 연호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은 55.15%인 16만 2,096표를 얻어 39.47%에 그친 국민의힘 화양진 후보를 15.68%의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신 존경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신 오영훈에 대한 지지와 성원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도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정책 결정 판단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도민의 시대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겠습니다. 두 차례의 제주 도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주도하고 풍부한 국정과 도전 경험으로 선거 초반부터 제주 도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천태종 제주 문강사 신도 회장으로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를 비롯해 활발한 신행 활동으로 불자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도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도민통합 시대를 여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역 경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추가 경정 예산 역대 최대 규모 7천억 원 편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선거구에서는 BTN 불교TV 제주지사장인 국민의힘 양용만 당선인이 54.20%인 4,118표로 당선됐습니다. 태고종 제주 월계사 신도로 지역에서 활발한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2018년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용만 당선인은 한림읍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당선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양분에 대한 악취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우리 한림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에 대해서 높은 비중만큼 소득이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향상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일래 나가고자 합니다. BTN 불교TV 제주 운영위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봉사단장인 박두아 후보도 비례대표에 당선되며 제주지역 불자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17개의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을 승리하며 지방 권력 지형도가 대대적으로 바뀐 가운데 제주 도민들은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불자 당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조계종은 사찰 음식의 전승과 보존에 힘쓴 승납 30년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명장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어제 네 번째 사찰 음식 명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양사 천지남 암주이자 금바루 선음식 아카데미 원장인 정관 스님과 마하연 사찰음식 문화원 원장 우관 스님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사찰음식의 전승과 보존은 물론 대중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6년 선제 스님을 시작으로 2017년 개호 스님, 2019년 정문 스님과 대안 스님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사찰 음식을 통해 해외 포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 음식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널리 홍보도 하시고 또 사찰 음식을 배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크게 잘 시혜를 베풀어서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관 스님은 2006년 한국 전통 사찰음식 연구회를 시작으로 뉴욕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사찰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물론 전문 조리사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시피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찰 음식의 정신과 수행에 이르러서 좀 더 많은 인연을 가져서 사찰 음식을 통한 그 자기를 깨달아가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관 스님은 2009년 수원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시작으로 뉴욕과 유럽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사찰음식을 소개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스님에 져서 우관스 코리안 템플푸드가 미국 독립출판협회 벤자민 프랭클린 어워드 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도 앓게 되고 이래서 사찰 음식을 통한 한국 사찰 음식을 통해서 그 외국 말하자면 유럽 이런 곳에 나가서 좀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고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고 싶죠. 사찰 음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발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 국내를 넘어 세계화를 향한 두 스님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지난달 파리에서 사찰 음식을 선보이며 화제를 낳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낭트의 조리 전문 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사찰 음식을 시연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님들이 보양을 위해 먹는 미역죽과 프랑스인들에게도 익숙한 재료인 가지를 이용한 요리 등을 실습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식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서 사찰 음식을 시연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축제 종료 후 사업단은 한국의 봄 축제가 열리는 낭뜨의 부겐빌 조리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용인 극락사 주지 여거 스님은 스님들이 자주 먹는 미역죽과 가지찜 무침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재료를 구할 수 없었던 매실 장아찌는 소량만 만들어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찰 음식이면 일반적으로 채식이다라고 건강식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찰 음식이라면 적어도 담겨 있는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찰 음식이 스님들이 어떨 때 어떠한 음식을 드시는가를 이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내의 조리 실습실에서 수업이 시작됐고 스님은 학생들에게 사찰 음식의 간단한 역사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통역을 통한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은 스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고 프랑스어로 제작된 사찰 음식 소개 영상을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조리 실습에 앞서 여거 스님은 직접 미역죽과 가지찜을 만들었고 학생들은 조리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불 조절이나 물의 양 등 주의사항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3-3-5 짝을 지어 조리 실습에 들어가자 실습실은 이내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은 실습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조리를 지켜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Je l'ai trouvé super intéressant et c'était bien qu'on nous explique un peu avant comment c'était en français et après on a vu la pratique et c'était vraiment intéressant de voir le rapport à la nourriture qui était très différent pour nous. 학생들이 완성한 요리들은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 레스토랑에서 모두가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단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건강한 채식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 수행의 일부분이자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문화인 사찰 음식이 세계 3대 미식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주인공 관법이라는 독창적인 수행 방편으로 생활선 보급과 대중교화에 앞장섰던 대행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세계 비구니 승가를 조명한 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서양 석학으로 꼽히는 스님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972년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 선원을 창건하고 생활선 보급과 한국 비구니 승가 발전에 헌신한 묘공당 대행선사.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한마음 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6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한마음 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과 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을 역임한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 종교학과 교수 카르마 렉쇠 소모 스님,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고승의 가르침을 받은 톱텐 쬐돈 스님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소모 스님께서도 톱텐 쬐돈 스님이나 모두들 다 비구니 스님으로서 저희 한국에서는 유명하시고 하나 그 나라에서는 비구니 승가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구니 승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연구 논문을 통해 종교 지도자이자 승가의 일원으로서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살핍니다. 먼저 소모 스님은 티베트를 포함한 히말라야 불교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비구니 승가 성립 노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이어 서구 여성으로서 1세대 티베트 승려가 된 쬐돈 스님은 티베트 전통에서 서양 비구니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 문화적인 요인을 짚어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무 스님에게 수학한 하주 스님, 대만의 창쇤 스님, 베트남 류팝 스님, 스리랑카 지하니 드 실바 박사 등이 각 나라 비구니계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과 대행선 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포교 과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다면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 종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선 연구원은 국내에서 서양 중심의 비구니 활동을 다룬 학술대회는 있었지만 전 세계 비구니계에 대한 조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러 학자와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재임 기간 관내 전통사찰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에 크게 기여한 안병용 의정부 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의정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전통사찰 위상 제고와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안 시장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특히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과 의정부 불교 사업연합회장 도심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해 사찰 현안 해결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안 시장의 공로패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의정부 시장을 세 차례 연임하며 12년 동안 관내 사찰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안 시장은 스님들의 기도와 지원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성과라며 공로패 수상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경상도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계민문도회가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계민문도회 총무 지광스님과 재무 수정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회장 영한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큰 금액을 희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지광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꽃에서 연꽃을 피우며 24년 전 소신공양한 충담당 원상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발언한 대종사의 유지를 되새기며 중생교화에 매진하겠다고 서원을 다졌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998년 음력 5월 4일 이른 새벽 불 속에 연꽃을 피우며 소신공양을 올린 충담당 원상대선사. 국태민안과 불법 흥룡을 기원하는 열반송을 남기며 정법의 등불을 밝히고 종문의 별이 됐습니다. 이 인형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갚고 국태민안하며 불법이 거듭 흥룡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묻거든 다 응당히 머무는 바 없게 하라. 충담문도회가 지난 2일 충담 스님이 20안거를 성만하고 소신 공양으로 열반에 들었던 호명산 감노사에서 24주기 추모 영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대선사가 일생 수행으로 삼았던 원력 참법을 함께 독송하며 대선사의 원력이 사발을 비추고 오늘에도 구현되길 기원했습니다. 10년 동안 쭉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가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미타불은 다른 이름으로 12가지 이름을 갖고 계세요. 연불 그 순서대로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들. 1913년 경기도 가평에서 출생한 충담 대선사는 1930년 삼각산 성가사에서 심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전법과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1956년 호명산 감노사를 창건하고 재종통합과 원융회동의 실현에 한길을 걸었던 충담 대선사는 열반 3일 전 육성으로 열반송을 남기고 1998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국태민안과 국민 화합을 발언한 대선사의 소신 공양은 사회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제가 법구를 수습하여 합의하면서 시방은 사방은 캄캄하였으나 법구가 계신 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연하의 세계였습니다. 큰 스님, 그 인자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날 대종사의 추모 영산법회에는 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조촐하게 봉행됐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